지난해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처음 만난 지 오늘로 1년이 됐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오늘 1주년을 맞아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내심 있는 노력으로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메시지에서 쓴 인내심이란 단어는 지금 상황에 대한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이 결과 없이 끝나면서 남북 관계 역시 잠시 멈춰선 상태입니다. 오늘 기념 행사의 제목은 그래서 먼 길이었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가 오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처음 만났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군사분계선 위를 두 정상은 자유롭게 넘나들며 평화로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같은 자리에서 바흐의 첼로곡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판문점의 상징적인 공간 6곳을 중심으로 1시간 동안 펼쳐졌습니다. 두 정상이 함께 소나무를 심었던 곳, 그리고 당시 가장 명장면으로 꼽혔던 도보다리 회담이 있었던 곳에선 플루트와 바이올린 연주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큰 강은 구불구불 흐르지만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판문점 선언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날 것입니다. 행사는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던 평화의 집 앞에서 미디어 파사드를 배경으로 피아노와 소리꾼, 오케스트라가 한데 어우러져 저 물결 끝내 바다란 제목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행사엔 주한 외교사절단과 유엔사 군사정전위 관계자, 서울시와 경기도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Attraverso sforzi pazienti e perseveranti, la ricerca dell'armonia e della concordia può superare la divisione e la contrapposizione. 정부는 북측에 행사 계획을 알렸지만 북측은 이에 대한 답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난해 오늘 첫 만남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3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으로 그동안 항상 발목을 잡던 군사적 긴장을 푼 건 큰 소득입니다. 하지만 북미 대화가 결과를 못 내면서 남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남북 긴장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고 24시간 상시소통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 등도 가졌습니다.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도로 연결과 JSA의 비무장화가 잇따랐습니다. 비무장지대 GP를 양측 모두 11개씩 철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도 해체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과 없이 끝난 후 비핵화뿐 아니라 남북관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장 회의는 9주째 불발됐습니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이 지속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 1주년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비판보다는 유화책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를 이어가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푸틴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함께 중국도 미국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China's helping us because I think they want to. They don't need nuclear weapons right next to their country. 북한이 밀착하려는 러시아와 중국의 견제 대신 끌어안기 전략을 쓴 겁니다. 두 나라가 북한 비핵화에 동참하는 우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북 공조의 틀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훌륭한 관계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하노이 회담 결렬은 미국의 일방적, 비선의적 태도 때문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CNN은 김 위원장이 북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대남기구인 조평통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아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남한 내 반통일 세력이 남북관계를 반목과 대결의 과거로 되돌리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새벽 북한으로 돌아왔다며 귀국 소식을 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레드카펫에 한 걸음 더. 예. 레드카펫이라고 하면은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갖고 정상들이 이제 밟고 지나가는 어떤 그런 카펫일 텐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바로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이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당시 그 만찬을 하기 전에 그 백악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 보시면은 자, 레드카펫 좀 밑에를 보시면 아베 일본 총리는 레드카펫 바깥에 서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바깥에서 촬영을 했는데, 자, 다른 사진을 좀 보시면 그 이후에 본인도 좀 아니다 싶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지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한 발을, 그러니까 왼쪽 발을 레드카펫에 걸치고 촬영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장면 영상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요, 처음에 저렇게 서 있으니 기자들이 좀 가까이 붙어달라. 자, 입모양으로 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이 붙으니까 멈춰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목소리가 들려오진 않지만 입모양으로 봤을 때는 멈춰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미일 정상이 1시간 45분에 가까운 부부 동반 만찬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깝게 했지만 정작 이런 기본적인 의전에서 좀 홀대 논란이 나올 수가 있어서 만찬과는 좀 다른,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좀 곤란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애초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레드카펫 중간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 총리 부부가 이 레드카펫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기는 한데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긴 합니다. 뭐 보기에 이제 아베 총리가 한 발을 걸치는 그런 모습이 된 상황이고요. 어떻습니까? 의전상으로 이렇게 정상들이 사진을 찍을 때 레드카펫 중간에 이제 위치하게 되거나 그런 어떤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레드카펫을 깔았을 때는 정상 두 사람이 다 그 위에 올라서는 게 통상적인 의정 규칙입니다. 참고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했을 당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발밑에 각 정상이 서야 될 위치에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고 이쪽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군요. 그래서 침범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 서라. 이게 어차피 포토타임용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치를 잡아줬는데 좀 전에 보셨던 사진을 보시면은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밑에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가운데 그냥 본인이 혼자 섰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는데,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도 레드카펫에 대해 상당히 좀 그 관심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였죠. 오바마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레드카펫이 안 깔려 있다. 그래서 푸대접 논란이 일자 자신이 직접 레드카펫을 안 깔아줬으면 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인 적도 있습니다. 예, 정상회담에서 사진을 찍는 것, 그 의전 같은 것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쩌면 일본 측에서 이런 의전 실수, 의전 실패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이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